안녕하세요. 수원 탑플런트 치과입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랑니를 꼭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씹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낫고요. 밥 먹는데 보탬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랑니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뼛속에 완전하게 매립되어 있으면 거의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뼈를 뚫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양한 증상들과 불편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쪽의 사랑니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정상적인 각도로 나오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랑니를 빼는 순서는 먼저 잇몸을 절개해서 치조골이나 치아의 일정 부분을 노출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치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의 뼈를 약간 삭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사랑니 전부가 나올 수 있도록 치아를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뽑게끔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뿌리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들인데요. 왼쪽부터 잇몸을 절개하는 칼이 있고요. 치조골을 둘러싸고 있는 골막을 확실히 절개하는 오반나이프라는 기구와 잇몸을 제껴서 박리하는 페리오스티얼 엘리베이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필요한 만큼 조각내기 위해서 라운드벌을 사용하여 조각내고는 발치 기자라는 기구로 치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숙이 박혀있는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뾰족한 기구들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블랙실크나 나일론 재질의 봉합사로 절개한 부위를 봉합해주게 됩니다. 치아를 분리하고 나서는 치아가 나오는 방향은 녹색의 화살표 방향처럼 뼈 사이 공간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치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머리 부분을 분리하여 1번 조각을 제거하고요. 뿌리가 네모나거나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뿌리 2개를 분리하여 2번 조각을 제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3번 조각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사랑니 발치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잇몸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상하게 있는 사랑니가 훨씬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사랑니를 잡고 있는 뼈의 성질이 아래쪽은 단단하고 위쪽 뼈는 좀 더 무르기 때문에 발치 자체는 상악 사랑니가 대부분 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치아를 뽑을 때 안 아프게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차적인 마취 후에 치주인대 마취를 추가로 하는 것인데요. 발치라는 게 치조골에서 치아를 분리해서 빼내는 작업이라 그 사이에 있는 치주인대라는 섬유층에 마취를 추가로 해주게 되면 가장 안 아프게 치아를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어느 정도 잇몸뼈에 덮여있는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상악 매복치를 뽑는 과정이 하악 매복치를 뽑는 과정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구의 접근 각도가 대부분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과에서도 위쪽 치아가 뼛속에 많이 매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려서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발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악의 매복치는 위쪽으로 나오는 과정 중에 대부분 심한 염증 반응이 동반되어서 아프거나 붓는 경우가 빈번한 관계로 환자분들은 주로 하악 사랑니가 불편해지면서 뽑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사랑니를 안 뽑거나 못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랑니를 뽑는 과정이 때에 따라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임상적 경험을 동반해야만 사랑니 발치를 무리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치과의사에게 어려운 사랑니는 환자분에게도 많은 불편감과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니들이 발치하기가 어려운지 매복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치라는 것이 머리를 빼내고 나서 뿌리를 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머리가 뼛속에 깊게 있을수록 발치는 어렵게 됩니다. 머리가 잇몸의 위쪽으로 나와 있으면 나와 있을수록 발치는 쉬워지게 되고요. 비슷한 이유로 사랑니가 앞치아에 대해서 90도로 누워있는 경우보다 4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서 치아를 빼기가 대부분 쉽습니다. 또한 머리를 빼고 나서 뿌리를 빼는 과정에서도 뿌리가 삼각형이거나 모여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쉽게 나오게 되고요. 뿌리가 네모 형태를 띠거나 뿌리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는 좀 더 발치의 난이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랑니의 머리 부분만을 제거하고 뿌리 부분은 일부러 남겨두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무리하게 뿌리를 뽑으려고 하부의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보다 뿌리를 그냥 두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파노라마 사진으로 대략적인 사랑니의 위치와 형태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파노라마 상에서 이런 식으로 치아와 신경이 겹쳐 보이는 경우에는 3차원 CT를 통해서 사랑니와 신경관이 실제로 얼마나 근접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줄이 있는데요. 저것을 하악신경관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저것 자체는 신경은 아니고요. 방사선 사진은 결국 치아나 뼈의 구조를 보는 사진으로 저렇게 표시된 구조물 사이에 두꺼운 신경 조직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원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안 하고 타원으로 의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랑니가 아래쪽 신경하고 근접해 있어서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위험도는 낮지만 사랑니를 뽑을 자신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발치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위험도는 사랑니 뿌리가 신경관과 근접해 있는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경 손상의 위험도는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방사선 사진상에 근접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치아는 주변에 치조골로 쌓여 있고 신경 조직들도 신경관이라는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이 자극받거나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고 설령 손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금방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니의 머리 부분이 신경과 근접해 있는 경우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좀 더 높은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치아를 분리하는 절삭기구를 치과용 버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신경관과 근접해 있는 경우는 머리 부분을 확실히 절단해야지만 사랑니 발치가 가능한데 머리 부분을 삭제하면서 바로 인접한 신경관을 건드리거나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치과용 버와 신경 조직이 닿게 되면 신경 조직이 기구에 휘말리면서 심각한 신경 손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경 손상 문제를 조심하다 보면 치아 분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만일에 신경 손상을 입게 되면 여기에 표시된 아랫입술과 구각부 주변에 마비를 포함한 이상 감각을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신경 손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회복이 되게끔 되는데요. 근육이나 혈관들에 비해서 신경 조직의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은 그 양상도 다양하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면 출혈, 통증, 붓는 증상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상처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들이라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불편하고 걱정이 좀 더 많아지게끔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증상들은 기존 조직에 고름들 같은 염증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서는 발치 후의 치유 과정도 약간은 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이나 통증 등의 증상도 좀 더 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혈은 살을 많이 절개했거나 뼈를 많이 쳐냈거나 하면 좀 더 피가 날 수는 있고요. 여기서 아무리 피가 많이 난다 한들 핏줄 자체가 터진 것이 아니라 잇몸 뼈나 살에서 나오는 피이기 때문에 설령 밤새도록 피가 난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에 전혀 문제는 없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큰 출혈은 멈추더라도 1주에서 2주 정도 피맛이 나거나 약간씩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 반응도 보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통증의 피크로서 그 이후에는 점점 통증의 정도는 적어지게 됩니다. 보통 출혈이 먼저 멈추고 통증이 적어지고 나서 조직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붓기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하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치아는 봉합을 하게 되면 잇몸이 거의 다 바로 닫히기 때문에 밖으로 흐르는 출혈량은 적어지는 대신에 안으로 피들이 많이 모여서 붓는 증상은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부분적으로 잇몸을 뚫고 나와 있던 치아들은 봉합을 하더라도
위쪽으로 상처가 오픈되어 열려있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피는 좀 더 새어나올 수 있지만 피가 밖으로 나온 만큼 안으로 고이는 피들이 적어져서 붓는 증상은 좀 더 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피가 나는 정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지혈제를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치아를 빼는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뽑아야 할 사랑니라면 좀 더 안 아프고 좀 더 부작용이 덜하면서 사랑니를 뽑아줄 수 있는 치과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타플란트 치과였습니다.